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문 자료를 참고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LS는 위험한 투자인가? 원금 손실난 상품 100개 중 1개도 안 돼.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 13일 수요일자 신문기사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분 자금을 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굉장히 이제 그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 해서 특정 그 주식에 쏠림 투자도 일어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는데 개미들은 탄환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LS 주가 연계 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과도한 어떤 위험에 대한 그런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를 이렇게 멈칫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신문 기사를 좀 보면서 ELS에 대한 6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보고 과연 지금 타이밍에서 이것을 좀 활용해도 되는지 한번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목표 수익률이 10%를 넘는 주가 연계증권 ELS가 쏟아지고 있다. 기초 자산으로 활용하는 주요 중국 증시 낙폭이 커지면서 수익률도 높아졌다고 증권사들은 배경을 설명한다. 목표 수익률은 솔깃하지만 의문이 된다. 변동성이 큰데 수익률은 왜 높아질까? 수익률이 높은 만큼 원금 손실도 위험도 높지 않을까 등등. 최근 ELS 때문에 증권사가 흑자 도산할 뻔했다는 얘기도 신경 쓰인다. ELS의 탄생 배경과 상품 구조, 최고 논란 등을 짚어봤다. 굉장히 이런 기사는 좋은 기사죠. 잘 읽어보면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ELS란 무엇인가? 2000년대 초반 한국인의 재테크 수단은 예금과 주식이 대부분이었다. 예금은 수익이 크지 않는 만큼 리스크도 적었다. 주식은 제대로 종목을 고르면 크게 먹을 수 있지만 위험 부담도 컸다.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주식보다는 덜 위험한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으로 ELS가 등장했다.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불린 이유다. 각 국가의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 가격을 기초 자산으로 한다. 개별 종목은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S&P 500, 유로스톡스 50, 홍콩 H 지수, 코스피 200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가 대부분이다. ELS는 조건부 상품이다. 만기와 기대 수익률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단 조건을 충족했을 때 수익을 돌려준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다. 약속한 기간에 지수가 하한선, 노긴 베리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기준을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의 노긴 베리어가 45%인 경우 3년 내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의 45% 이하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다. 그 아래로 내려갔다가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만기 시 지수 하락폭만큼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지금 이제 ELS가 보통은 낙인이 이제 50%인 상품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3년 ELS 그 기간 중에 낙인을 터치를 하지 않으면 만기의 상한 조건이 65%나 75% 새 기초자산 가격 기준으로를 넘을 경우에는 만기에 수익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이 되는 기초 자산의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 가격이 자연스럽게 높을 때 가입하면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주요국의 그 기초 자산의 기준이 되는 그 가격들이 좀 낮아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을 때 가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S와 똑같이 위험한 상품인가? 최근 문제가 된 DLS도 ELS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DLS는 위험성이 더 높다.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레버리지 구조로 만든 상품도 많다. 변동성은 주가지수보다 훨씬 크다. 항상 그 변동성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원유라든지 그런 이제 선진국 이자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투자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자산도 조금 적게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절대 몰빵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통계로도 나온다. ELS를 가장 많이 발행한 삼성증권의 지난 10년간 지수형 ELS의 손실 상환 비율은 0.1%이다. 1000개 상품 중 999개는 최소한 원금 보장이 됐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ELS 시장 전체의 손실 상환 비율이 1%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주가 지수가 폭락했지만 삼성증권 ELS 중 녹인 구간에 진입한 상품은 한 개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ELS가 그 이제 3년이고 지수형 상품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낙인을 터치하거나 또 이제 조기 상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6개월 조기 상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기 상환 조건을 지수가 빠져서 못 맞추면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이 되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그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으면 조기 상환이 당연히 못하고 6개월에 나올 게 12개월, 12개월에 나올 게 18개월 이렇게 연장이 돼서 극단적으로는 3년까지 가지만 아직까지는 그 손실 확률과 또 녹인 구간에 50%가 떨어져서 녹인 구간에 진입한 상품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언제 위험한가? ELS도 폭락장을 견딜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에서 ELS가 무더기 손실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3월 19일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3월 16일 고점 대비 37% 하락하면서다. 비슷한 시기 홍콩 H 지수는 33%, S&P 500 지수는 30%, 니케이 225 지수는 30% 등이 급락했죠. 예를 들어 하한선이 65%로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상품의 경우 손실 위험 구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제 하지만 하한선을 뚫고 나갔다고 해서 모두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녹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반등의 일정 부분을 회복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는다. 단 특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만기일이 되면 만기일에 지수가 하락한 만큼 손실을 본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 유럽도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시장 지표가 상당 부분 상승을 해서 그런 이제 극단적인 공포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시장 상황이 형성되고 있고, 신규 투자자의 경우에는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지수, 기초자산의 지수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증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 궁금해진다. 신도 못 맞춘다는 게 주가인데 증권사는 어떻게 고객에게 원금과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걸까? ELS는 대부분 주가가 오르거나 보합일 때 수익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조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에 연동된 상품을 팔았다고 치면 증권사는 우선 ELS 가입자들이 낸 돈의 70%를 안전한 채권에 투자한다. 나머지 30%는 코스피 선물을 산다. 선물을 사면 적은 비용으로 주가 지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에게 돌려줄 원금은 물론 변동분까지 확보하는 셈이다. 고객들에게 약속한 수익 쿠폰이라고 합니다. 쿠폰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를 위해 증권사들은 주가지수 풋옵션을 거래한다. 풋옵션은 일정 기간 후 B가 A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계약이다. A증권사는 현재 1,000원인 주식을 6개월 뒤 B 기간가에 990원에 팔겠다면 사줘야 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A에게 불리하다. 6개월 뒤 1,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면 B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괜찮다. 문제는 지수가 99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다. A는 800원으로 떨어진 주식을 B로부터 990원에 사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A는 일정 비율, 예를 들면 5%의 수수료, 요걸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를 받는다. 이 프리미엄이 사전에 정한 ELS 쿠폰 수익률이 되는 셈이다. 자, 다섯 번째, 증권사 유동성 문제 초래. 요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전한 상품인데 얼마 전 증권사들이 ELS 때문에 망할 뻔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무슨 말인가? 이는 선물 옵션 거래의 특성 때문이다. 이 거래를 하려면 증거금을 내야 한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 지수가 폭락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사놓은 지수 선물 가치가 동반 하락했다. 또 풋옵션도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졌다. 거래소는 그래서 거래를 계속하려면 중거금을 더 내라고 증권사에 통보했다. 이를 마진콜이라고 부른다. 증권사들은 이 추가 증거금을 증권사 고유 계정이 아니라 고객 자산, 사놓은 채권을 팔아 마련한다. 증권사들이 마진콜 사태가 증권사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물론 소형증권사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ELS를 발행한 경우 감당하기 힘든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마진콜 사태의 진짜 문제는 달러 부족에서 비롯됐다. 해외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화하는 ELS의 경우 증거금을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일시적인 달러 부족에 시달렸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도 달러를 이렇게 이제 마진콜에 대비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개인의 자산 관리 역시 원화만 100%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스피 환율이 1250원 밑에서 형성돼서 있는데 지난주의 경우 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또 1230원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그 원화 자산을 100%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달러 자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오지 않았고 그 충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심각하리라고 예상이 현재로선 되는데 그거를 좀 편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화 자산을 100%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을 최소한 한 20% 정도는 지금 환율이 조금 다행히 1250원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확보해 놓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째, 금융당국의 엉뚱한 규제. 금융위원회는 마진콜 사태를 계기로 ELS를 규제하기로 했다. 나오는 얘기는 자기 자본 규모에 따라 발행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이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자기 자본보다 많은 규모의 ELS를 발행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 뭐 규제도 당연히 뭐 필요하겠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이 언제 사야 되죠? 그 가치에 비해서 쌀 때 사는 거고 쌀 때는 언제냐 하면 시장이 급락했을 때 외부 충격이 와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20, 30%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죠. 단적인 예로 3월 19일 이제 코로나19발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 미국의 아마존 주식이 2180달러까지 갔다가 1600달러까지 급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500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 규제에 대한 이제 판단은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ELS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기초자산 가격은 무조건 낮을 때 해야지 조기 상환이 빨리 될 확률이 높아지고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이 위축됐지만 지금 데이터에서 보듯이 ELS에 대한 6가지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원금 손실 낸 상품이 100개 중 1개도 안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낮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 재테크 상품이란 것도 붙은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많은 금액을 뭐 ELS를 투자를 많이 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사태 전보다는 지금의 투자 시점이 기초자산의 가격 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조금 투자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 물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인 거는 투자하자.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이 상품의 구조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초자산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해야 된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규제라든지 각종 그런 발행 한도 때문에 원활하게 ELS가 기존에 이제 발행한 그 ELS들이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상환에 대한 또 발행 한도가 늘어나서 발행을 많이 해주는 구조로 돼 있는데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발품을 팔아서 ELS 정보를 취득하고 투자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이제 ELS 주가연계증권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지금 뭐 과거에 6개월, 12개월 조기 상환이 됐다면 지금 조금 마음 고생을 하시면서 한 뭐 2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텐데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3년짜리 구조화 상품이고 그때 가서 이제 그 낙인을 50% 터치를 안 했으면 또는 65%를 터치를 안 했으면 만기 상환 조건은
51% 이상만 돼도 상환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로 그렇게 시장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상환 기간이 늘어나서 그거는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존의 투자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이 좀 쌌을 때 자산의 일정 부분은 좀 투자를 검토해도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지금 1%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신문 기사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독립 꿈이 당겨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